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부동산 관련 뉴스를 평소에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맞추실 거예요. 2020년에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어딜까요? 이거 다 아시는 분. 수용성이 올해 초에 좀 핫하지 않았나? 수원, 용인, 수용성 여기 아닌가? 아니면 3기 신도시 때문에 전입을 되게 많이 한다는 하남, 고양 이런 곳인가? 아니면 최근에 청약열기가 엄청 핫했던 과천일까? 아, 역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겠네. 뭐가 됐든 수도권인 건 확실하겠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권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죠. 2020년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는 수도권이 아니에요. 충청권에 위치한 세종시입니다. 이 2, 3, 4, 5위와의 격차가 거의 2배죠. 2배. 수원, 팔달 이런 곳들이 20%까지 오른 것도 놀라운 건데 세종시 37%? 이게 20년 9월 기준이고 지금 한 39까지 올라왔어요. 12월까지 하면 40%를 무난하게 넘을 걸로 예상이 되죠. 1년에 40%라고? 아니 도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세종시가 핫한 건 우리도 아는데 뉴스 봐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적어도 충청도 정도에는 거주해야 이거 분양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정말 신기한 게도 수도권 거주자도 서울, 경기, 인천에 하루만 거주해도 당첨이 가능해요. 세종시는. 신기하죠? 오늘은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도대체 세종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그래프가 지금 나오는지,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선약 가능한 세종시의 물량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오늘 20년에서 21년에 분양하는 5개 단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5개 단지를 보기 전에 세종시가 왜 이렇게 핫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1-1 생활권에 세종 한림 프레버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어요. 얼마 전에. 과천이랑 가밀지구 분양할 때 여기도 같이 했는데 얘가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과천 3형제 중에서 오르투수 S1 얘랑 당첨일이 같아서 이제 여기를 청약할지 여길 청약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세종 이거 잘 모르셔서 오르투스 쓰셨죠. 여기가 너무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또 생각하신 분들이 세종 한림 프레버로 청약하신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무튼 나름 지방이라고 만만히 봤지만 경쟁률을 열어보니 물론 과천보단 낫습니다. 과천은 수백 대 1이니까요. 몇백, 500대 1, 5000대 1까지 나왔죠. 여긴 당해 43대 1, 56, 66 이런 정도인데 기타 지역은 더 많죠. 기타 지역까지 하면 경쟁률이 2배 이상 올라가죠. 여기도 거의 100대 1은 넘어가는 수준으로 완판이 됐는데 과천보단 낫지만 생각보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이게 왜 그랬냐, 여기가 이제 한림 프레버인데 이 근처 아파트들 시세가 지금 실거래가 24평이 4.9억, 거의 5억 원에 육박하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세종 한림 프레버는 40평 이상만 분양을 했기 때문에 24평을 40평으로 환산해서 시세를 계산해보면 한 8억이 좀 넘는 시세가 나옵니다. 근데 분양을 얼마에 했냐? 4억 6천만 원에 분양을 해버렸어요. 40평을. 바로 옆에 아파트가 이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분양을 해버렸죠. 분양가 상한제죠. 그래서 차익이 한 3.5억 정도. 요즘 시세 차익이 하도 7억, 8억 이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3.5억이 작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분양가에 비교를 해보시면 되게 큰 거죠. 8억 넘는 아파트를 4.6억에 분양했다는 거는 거의 반값에 가깝게 분양을 한 거니까 상당히 로또 분양이라서 이렇게 많이 몰린 거죠. 과천 오르투스랑 같이 분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분양단지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상승률 1위예요. 1위.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핫한 지역들을 다 제치고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죠. 아마 올해 12월까지 하면 41에서 42%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이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시세 차익이 끝이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세 차익은 현재 시점에서 주변 시세와 비교한 차익이지 미래를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미래가 좀 보이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그 3.5억 말고 이 집값 자체가 엄청 오르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반영이 많이 돼 있습니다. 매물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봐도 그렇죠. 이 정도로 이제 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크다는 건 이 사이에 얘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고 그게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그럴 가능성이 커요. 집값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는데 이 구간은 지금 아직 신고가 안 돼서 이 정도에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이어지는 지금 상태인데 그래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집값 자체의 상승까지 기대를 하고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집값이 오르는 걸까? 단순히 입지가 좀 좋아지고 지금 이런 수준이 아니죠. 뭔가 약간 비정상적인 시장 자체의 역할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조치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건데 사실 거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죠.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겠다. 국회도 벌써 한 7월부터 민주당은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수차례 하고 있고, 당시 당대표께서 2025년까지 국회도 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입법부와 행정부를 세종시로 싹 다 옮겨야 된다. 일종의 미국의 워싱턴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세종시로 수도를 천거한다고 하니 세종시만 신난 게 아니고 누가 또 신나요? 그 근처 도시들, 청주 이런 곳들. 원래 뭐 경기도도 서울이 있었으니까 또 그 근처에 있는 경기도가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종의 행정수도가 되면 우리 근처에 있는 뭐 이런 도시들도 다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사실 그게 맞죠. 청주시의회에서도 빨리 해달라, 행정수도 빨리 완성해라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주변 도시들까지 합세해서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긴 한데, 충청권 표를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충청권은 지지도가 항상 이렇게 바뀌는 곳이에요. 다른 지역들은 보통 이제 좀 정해져 있는데 충청권은 수도권처럼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쪽 여론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권이 돌아서 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여당이 굉장히 강한 여당이죠.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여당과 정부까지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세종을 향해 있다. 세종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아직도 충청도니까 아유 설마 충청도가 그렇게 잘 나가겠어? 수도권이 아닌데? 라고 그냥 이 상황에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빨리 눈치를 채시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도 이전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는 의견 자체를 안 가지는 게 좋아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싸울 필요 전혀 없고, 수도 이전이 될 것 같은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누구도 확신 못하는 거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서 그냥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응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40% 벌었죠. 지금 제가 이런 뭐 여당 야당 이런 얘기를 해서 분명히 댓글에서 이제 싸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지금 옳고 그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어요. 수도 이전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게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게 옳고 그른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기회를,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이렇게 가진 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기회를 되게 엿보고 계시잖아요. 어디 기회가 있나. 이 기회가 많으려면 뭔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줘야 새로운 기회가 또 나타나는 거고, 그런 새로운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여기 가서 40% 번 거죠. 그 전에 들어가신 분들이야 뭐 2배 버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집 사서 돈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제 영상을 시간 아깝게 보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모두의 부동산은 적은 자본으로 적절하게 투자를 해서 구독자들이 가난을 탈출하게 하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난 끝까지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부자가 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지금 세종시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거고, 웬만하면 저는 이게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부동산이랑 많이 정치가 밀접이 되긴 하는데, 그걸 우리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고 뭐 이게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이게 뭐 정부와 여당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집단이 어떤 정책을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투기가를 주고 엄청 지정할 때 주변의 비규제 지역으로 빨리 넘어가서 적은 자본으로 기회를 잡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에 맞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정책이 나오든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 기회가 꼭 생기거든요. 어떤 기회가 있나 잘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이 강남에 30억짜리 집을 딱 살 수 있는 게 아니면 이런 기회, 변화가 있을 때 기회가 오는 거를 잘 포착하고 그걸 봐야 돼요.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도 싸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 아무튼 세종시는 이래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건 시장, 단순히 시장의 힘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알았고, 근데 아까 뭐 수도권 거주자도 당첨이 가능하다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과천이나 가밀프로지오나 이제 조금 있으면 청약을 할 고덕강일지구나 이런 경우에도 당의 마감이 아니죠. 그냥 다 지역 배분을 다 해요. 근데 지역 배분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배분할 때 보면은 전국에 다 주는 게 아니죠. 절대. 과천에 당의 30%, 뭐 기타 경기, 수도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수도권까지만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고덕강일지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위치하는데 서울에 서울당에 50% 주고 나머지 수도권에 50%를 주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 나눠주진 않죠. 그러면 세종은 충청도 그 안에 있잖아요. 세종이 행정구역이 충청도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서울처럼 세종특별자치시 당의 50%, 기타 뭐 충청권 거주자 50% 이 정도로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충청도가 아니고 그냥 기타 지역, 전국 어디 거주하든지 50%를 배정을 해줘요. 전체 물량에.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국 어디 거주하시던, 제가 뭐 제목인 수도권만 써놨지만 전라도에 거주하셔도, 경상도에 거주하셔도, 제주도에 거주하셔도 이 50%는 청약할 수 있다.
근데 아무래도 인구가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긴 뭐 대부분 수도권 거주자들이 청약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수도권 거주자도 세종시에 청약 가능하다는 거 맞죠? 확인했죠? 180석 여당과 정부의 의지가 이곳을 향하기 때문에 세종에 청약해야 된다는 것도 확인하셨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2020년과 21년까지 앞으로 한 1년간 세종시에 분양하는 5개 단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이죠? 빨리 분양 단지는 알려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거 보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부동산 정보라는 메뉴가 있어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정보를 제공을 하죠. 이런 걸 잘 보시면 앞으로의 분양 계획이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부동산 정보 들어가셔서 분양 계획이 있네요. 공동주택 분양 정보. 여기 누르시면 쭉 나옵니다. 올려서 쭉 볼까요? 2020년, 2021년 분양 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되게 많죠? 이렇게 많은데 왜 5개밖에 없다 그래? 일단 여기 임대죠, 임대. 저희 채널은 임대 아파트를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도 임대죠. 모두의 부동산은 임대를 다루지 않아요. 자, 20년도 볼게요. 20년도에 뭐가 많이 되게 있는데 쓸모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좀 어이없죠. 밑에 2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 아파트고 위에는 다 분양인데요. 여기 이제 얼마 전에 분양했던 한림 프레버 분양 끝나버렸고, 여기가 이제 분양인데 민영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저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또 이렇게 다루진 않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 나와서 가점으로 분양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세 차익도 뭐 거의 없어요. 아파트는 달라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싸게 걸어서 뭐 과천 같은 경우에는 15억짜리를 8억에 분양받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사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돈 주고 집을 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청약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시세 차익 때문인데 그런 게 없다고요. 앞으로 그 입지가 뭐 집값이 오를 만한 입지면 투자 개념으로 우리가 집을 돈 주고 그냥 살 때는 시세 차익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예 앞으로 뭐 지하철이 들어오네, 입지가 좋아지네, 호재가 있네 해서 앞으로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딱히 말씀을 따로 안 드립니다. 결국에는 딱 하나, 이거 하나 있어요. 6-3 생활권의 M2블럭, 뭐 이렇게 복잡한지 6-3 생활권의 M2블럭이에요. 이게 뭔지는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1000세대가량 분양을 한다. 언제? 20년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20년도에는 1개가 있고 총 995세대다, 한 단지. 이제 21년에 많이 해요. 21년 1월에 2곳이 예정되어 있고 21년 하반기에 또 2곳이 예정되어 있어요. 3개는 민간 분양, 하나는 공공. 여기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도시형 생활주택, 나머지는 임대주택.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단지. 5단지 맞죠? 이 5단지가 분양하는 곳은 어디냐?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곳입니다. 지금 요렇게 생긴 게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예요. 여기가 조치원이고 이제 세종시 안에 이렇게 약 세종시 면적의 한 20% 정도 차지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2020년 11월부터 21년까지 총 분양 물량이 4,875세대. 요 5개 그냥 합친 겁니다. 4,875세대 분양을 할 예정이죠. 거의 5,000세대죠. 거의. 아까 요 숫자 궁금하셨죠? 이거 뭔지, 이건 뭐고, 이건 뭔지 도대체. 자, 일단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확대를 해볼게요. 요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수십만 인구가 이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섹터별로 쪼개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렇게 쪼개서 계획을 한 거예요. 이번에 분양한 한림 프레버는 여기 1생활권이에요. 이 하나하나를 생활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1이 있고, 그 옆에 1-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가 이제 1생활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생활권, 2-2, 2-3, 2-4. 여기가 이제 2생활권. 그 다음에 뭐 3생활권, 4생활권, 5생활권이 있고, 마지막이 이제 6생활권이에요. 그렇다고 꼭 이 순서로 이렇게 분양하는 건 아닙니다. 세종 한림 프레버도 인재 분양했죠. 1-1인데. 그건 아니고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어디만 거의 분양을 한다? 이 6생활권에서 6-3 생활권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볼까요? 6-3이죠. 6-3이죠. 다 6-3이죠. 5단지 모두 어디다? 6-3 생활권이다. 20년부터 21년까지 분양하는 모든 물량이 6-3이다. 6-3 생활권이 예상 조감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학교죠. 그러면 그 옆에 이건 뭡니까? L1, H1, H3, 여기 뭐예요? M2, 이런 건 뭐예요? 그런 거는 이제 이 6-3 생활권 안에서 확대를 해보면 요 생활권 하나를 확대를 한 거예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생활권 하나가. 한 생활권이 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생활권 안에 여러 단지가 분양을 하는 거죠.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가 H1, H2,
H3, 그다음에 L1, L2, M2, M3 이런 식으로 단지들이 이 하나하나가 뭡니까? 아파트 단지. 요거 하나가 아파트 단지. 요 이제 블록 번호가 여기 써 있는 번호예요. 자, 그럼 내년까지 분양하는 5단지는 어디 위치를 하냐? 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른 건 뭐겠어요? 그럼 뭐 임대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그런 거겠죠. 자, M2가 가장 먼저 분양을 하고요. 올해 12월에. 다음에 H3, H2. 이 둘이 내년 1월에, 21년 1월 달에 분양하고, 나머지 H1, L1. 얘네 둘이 21년 하반기에 분양을 합니다. 이런 순서로 분양을 한다. 초등학교는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어요. L1은 초품화겠죠. L1만 초품화로 보여요. H1, H2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지만 길을 건너야 되고요.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런 아파트고, L1은 초품화. 대신에 얘네들은 또 뭐가 있어요? 고등학교도 있죠. 앞에. 중학교도 있죠. 초중고를 다 가지고 있다. 자, H1, H2가 입지가 괜찮습니다. L1도 괜찮고요. 여기 지금 큰 도로가 지나죠. H1과 H2, H3 얘네들은 이 큰 도로의 소음이나 미세먼지에 좀 노출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 뒤에 M이나 뭐 L 단지들은 소음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 사이에 있는 도로는 생활권 연계도로라서 뭐 큰 도로가 아니에요. 동네 사이에 있는 작은 길. 요건 큰 도로. 이렇게 큰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큰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죠. 뭐 이런 데가 좋아요. 그러니까 도로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입지는 서로 장단점이 좀 있어서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가 그렇게 막 크게 우위가 있고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이 5곳 모두 아까 보셨던 한림 프레버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또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올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또 이런 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거고, 또 이런 지금 미친 상승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히 5개 중에 곧 다가오는 12월과 1월에 3단지가 무려 분양을 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12월, 1월에 공고 뜨는 거 잘 보시고 계시다가, 물론 제가 이제 그 분양 공고 뜰 때 또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이 단지별. 오늘은 입지 분석을 뭐 자세히 하긴 좀 어려워서 시간 관계상 얘부터 뜨겠죠. M2부터 아파트 이름이 뭐 정해질 거고, 과천 같은 경우에도 뭐 과천 S4 이랬다가 분양할 때 되면은 뭐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명이 이제 정해지면서 분양 공고가 뜰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한 단지씩 다 올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세종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분양을 많이 하고 수도권도 청약이 가능하니까 나도 당첨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전용 8호제곱미터 넘어가면 추첨제도 있기 때문에 가점 낮으신 분이나 1주택 있으신 분들도 추첨으로 당첨 가능해요. 이건 뭐 정확하게 분양 공고 올라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 세종시가 좀 괜찮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이 영상, 당신이 반드시 2021년 2월 19일 전에 청약에 당첨돼야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앞으로 전세 받아서 잔금 납부하는 이 스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오로지 주담대밖에 없는데 주담대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 시세가 너무 올라가지고 15억 초과가 돼서 주담대가 아예 안 나오거나 아마 이런 위험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과천이나 서울의 주요 로또 청약은 한 자기 자본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종은 되게 좋은 점이 분양가가 비싸지가 않죠. 아주 뭐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양가가 40평에 4.6억이면 뭐 33평이면은 뭐 3억 9천 이렇게 나올 텐데, 3억 9천이면은 분양가의 40%만 대출 받아도 뭐 4억이라고 합시다. 4억에 분양가 40% 대출 받고 60% 내가 낸다고 해도 또 2.4억만 자기 자본 있으면은 이게 가능하잖아요. 여기는 2월 19일이 지나도 내가 어느 정도만 자본을 마련할 수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또 있어요. 분양가가 싸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이 이후에 이 2021년 하반기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2월 19일 이후에 분양하는 거죠. 여기는 정말 수도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청약할 거예요. 나는 수도권에 분양하는 로또 분양은 차익이 7, 8억인 거 아는데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이 분양가가 8억이라서 그거 낼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이 엄청 많겠죠. 그분들이 눈을 돌리는 곳이 이런 곳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이왕이면 이전에 당첨이 되셔가지고 이때 가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그 전에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더 상세한 청약 전략은 단지별 공고가 뜨면 그때 또 다시 얘기를 하고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2월 19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서, 카드 클릭하셔서 이 영상 시청하세요. 제가 수도권 이외 지역을 다룬 것 자체가 처음이죠. 청약이든 뭐 재건축이든 뭐든. 그만큼 저는 세종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댓글에서 싸우지 마시라는 거. 저는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만 합시다. 정치 얘기는 정치 유튜브 가서 하시고요. 여기는 부동산 유튜브니까
부동산 유튜브에서 정치 얘기할 필요 없죠. 가끔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정치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쓸데없는데 이렇게 체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에 또 적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정책 바꿀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 수도 이전 하지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다?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거. 뭔가 중요한 게 바뀌면 내 길을 또 수정해야겠구나, 빨리빨리 수정하는 거. 저는 그 길을 수정하는 걸 도와드리는 사람이고요. 아무튼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머릿속에 이거밖에 안 드시는 분들은 분명히 싸울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내비둘 겁니다, 그냥. 아무튼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벤트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요즘 커뮤니티에도 글을 많이 쓰니까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